민농, 이신의 작품입니다. 민농에서의 민자는 원래는 괴로워하다, 고심하다, 뭐 이런 의미로서 여기서는 가련하게 여기다, 불쌍하게 여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 민농은 농사 짓는 그 농부 그 고단품을 가련하게 여기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 작품은 당문수 권 16 하에 민농이라는 이 제목으로 두 수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작품은 그중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신이 그의 이 작품을 당시 명사인 여원이라는 인물에게 한번 보였었죠. 그랬더니 이 여원이라는 인물이 이 작품을 보고 크게 감탄하고서 장차 앞으로 백성들을 살리는 재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대로 재상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 이신이라는 인물은 당 무종 때 재상을 지낸 인물인데, 당 무종이요. 자는 공중이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이신한 인물의 특별한 점은 나이 겨우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노씨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학문을 배웠다고 하죠. 그러면서 아주 가난한 생활 속에서 불우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키가 워낙 작아서 그 달리라, 성은이신데 워낙 키가 짧아서, 말하자면 키가 작아서 달리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지만은 워낙 그 성품이 깔끔하고 그리고 재주가 있어서 매사에 빈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를 잘 짓는다는 이름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또 명사들인 그 이덕유라는 인물하고 원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두 사람과 함께 그 당시에 삼중이다. 세 사람의 그 뛰어난 인물이라는 그런 평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 민농의 작품은 그 평상거입 사성 중에서 상성의 우자, 이 사성 우자죠. 우자, 이 토와 고자가 상성의 우자 운통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우자 운통을 따라서 진 작품입니다. 서화 일당오 할제 한저 화합토라 수지 반중선이 림립개 신고. 이 서자는 이 글자는 호미 서자죠. 호미는 그 용도가 김을 매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미서 그 자체는 이제 명사지만은 이 별을 김을 매는다 했을 때는 서자가 호미라기보다 김을 맨다는 동사로 쓰여집니다. 변원에 김을 맬 적에 해는 한낮을 당했는데 해가 중천에 떴다는 얘기죠. 한저 화하토라, 땀이, 김 매는 사람 당사자, 그 사람은 땀방울이 벼 아래 흙에 떨어지네. 원래는 물방울 적자지만은 여기서는 떨어질 자의 의미로 동사가 됩니다. 수지 반중손이 림립개 신고와 그 누가 알랴.
반중손이 소반 속에 있는 소반 위에 있는 밥이 이 손은 익은 밥 손이죠. 손이 림립 계신고와 한알 한알 나달 그 밥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 신고의 산물인 것을 어느 누가 알리요?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알랴? 소반 위에 밥이 나달 하나하나가 모두 신고한 것임을, 신고한 것의 산물임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 서화일 당호하니 이 당자는 당하다. 원래는 마땅할 당자지만 여기선 거의 이르렀다. 거기에 딱 들어맞다. 그런 의미의 당자가 되죠. 서화일 당호하니 한저 화하토라 변원에 김매는데 일당호 태양은 중천. 당호를 그냥 중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변원에 김매는데 태양은 중천. 한저 화하토라 벼밑 흙에 땀방울 뚝뚝 떨어져. 벼 아래 흙에 땀방울 뚝뚝 떨어져. 수지 반중손이 림리 계신고와 누가 알랴? 누가 알리요? 이 소리죠. 누가 알랴? 밥상에 차려진 밥이 림리 계신고와 알알이 다 농부의 산고인 것을. 알알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 농부의 산고. 누구 신고냐? 농부의 신고의 산물인 것을. 그래서 산고라 해도 그 의미가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농사가 아니요 농부죠. 농부가 농사 짓는 그 실상 그것을 보통 말할 때는 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농토가 비 오거니 착박하니 뭐 이런 얘기 또 비, 뭐 바람 이런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이 그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소재로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있어서는 그런 소재를 하나도 쓴 것이 없죠. 그냥 그 진솔하고 평범해서 누구나 당연시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농가 그 상황을 그 농부가 아닌 그 제3자의 눈으로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 여과 없이 정리되는 것 없이 그냥 토해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농가의 고충을 10분 잘 드러냄으로써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깊이 한번 따져보면은 그 변원에서 농부가 말이죠. 허리를 구부리고 김을 매는 일은 그 자체가 이미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화 이 자체가 그 변원은 물론 밭에서 자라는 벼도 있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문원에서 이제 벼가 자라고 하는데 그 물이 있는 그 논에 들어가서 김을 맬 적에 그 허리를 구부려야 되겠죠. 잠시만 좀 구부리고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뭐 이제 이런 고달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해가 그 시기적으로는 때가 말이죠. 해가 저 중천에 뜬 겁니다. 그런데 보통 김을 맬 때는 한 여름철이죠. 여름철인데 여름철은 그 뜨거운 해가 아침이 되면 좀 서늘하지만 이제 자꾸 해가 떠오를수록 더워지고 한낮이 되면 그때는 이제 가장 더울 시점인데 김을 매는데 시기는 또 한낮이 된다 이 말이죠. 된 것이죠. 그런데 한낮이 되면 그 자체도 더울 텐데 그 더운 것이 이제 그게 이래 가지고 힘겨워서 땀이 나는 겁니다. 땀이 그냥 나는 정도 그친 것이 아니라 워낙 많이 나서 줄줄 흘러서 그냥 땀방울이 져가지고 뚝뚝 김을 매는 그 벼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농부 어려움 그게 계속 하나하나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그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농부는 손발이 그 전부 다 닳아지죠. 흙에 의해서 다 닳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살갗이 엷어지고 그리고 또 벌어지고 해서 피가 흐르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그 뜨거운 여름 떼약볕 아래서 김을 매며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보장된 것은 또 아니죠. 예, 어쩌다가 다행히 풍수해, 또 말하자면 이제 아주 태풍이 불거나 또는 가물거나 그리고 병충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수확을 했을 때 그 나달 하나하나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자기 앞에 놓인 그 밥상에 차려진 밥을 과연 얼마나 값지게 여길지 의문이 되죠. 쌀의 대가를 치른 것이라면은 만약 돈을 주고 그 쌀을 산 것이라면은 그것을 값지게 여기든 말든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어디 참 애틋한 그 인정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에 그가 이해되는 자세라고 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그 민농작품의 두 번째 시고요. 첫 번째 시도 이와 약간 유사합니다. 고문진보 전집에는 두 번째 시만 실려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 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고 이게 두 번째 시죠. 민농이라는 제목에 있어서 춘정 일립속 토니 추성 만과자라 사해 무한전이로 된 농부유아사라. 춘종 일립속이더니 또는 춘종 일립속이 해도 되고요. 추성 만과자라 봄에 한알 곡식을 심었는데 가을이 되어 일만 알갱이를 과자 자체가 알갱이 열매죠. 일만 알맹이가 이루어졌네. 그걸 씨 하나에 그보다 참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그런 열매를 거뒀다는 얘기죠. 사해무 한전이로 된 농부유하사라. 사해에는 한가한 밭이 없는데 한가한 밭이란 것은 노는 밭, 농사짓지 않는 밭을 한전이라 그러죠. 사해는 온 누리, 온 천하 이것을 사해라 그럽니다. 이게 온 누리에 지상에 어디든지 온 누리에 한전 노는 밭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유아사라. 농부는 농사짓는 사람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자는 이러한 상황을 전체를 묶어서 이러한 것인데 불구하고 농부는 오히려 이게 이해되지 않은 그야말로 굶어 죽는 일이 생기더라. 농부는 오히려 굶어 죽더라. 이런 뜻입니다. 춘정 일립속 추성 만과자라. 봄철에 씨앗 하나 심었더니만 가을 되니 1만 개 알갱이 거두어. 가을 되니 1만 개 알갱이를 거뒀다는 얘기죠. 사해 무한전이로되 온누리에 묵힌 밭 하나 없어도 어허 농부 오히려 굶어 죽다니. 여기서 이제 한참 뭐냐면 감정이 격한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허 농부 오히려 굶어 죽다니, 추려 죽다니. 이러한 참 깊은 여운이 있는 그런 한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씨앗 하나에 거두는 아까 조금 전 얘기죠. 수학은 참 수십, 수백 개나 되었는데 평지는 물론 산간오지 그 비탈진 언덕까지 몰려둔 땅 하나 없이 곡물을 심어서 해마다 많은 곡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어 정작 농사를 짓는 농부는 먹을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우리 속담에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없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와 약간 의미가 통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이사전 이업이라. 독이사전이란 말은 이사의 열전을 잇고 나서 이사의 열전 그러니까 독이사 열전 열자가 하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사의 열전을 잇고 나서 그 독후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조사부집 권 2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 이 조사부는 뭐냐면 성이 벌써 조시가 나와서 작자의 그 이업이란 이가 아니라는 것을 벌써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이업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업은 딴 사람이고 여기서 이 실제로 독이사전 쓴 사람은 조업입니다. 조업이라는 게 조자가 잘못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부집 2권에 실려있는 독이사전이라는 작품의 내용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앞뒤에 더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사전은 바로 그 한나라 때 사마청이 지은 사기의 이사열전을 말합니다. 작자가 이제 조업이라는 인물이 그 이사열전을 잇고 나서 이른바 독후감을 이 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작자가 이사열전을 잇고 나서 이 작품을 썼다고 했듯이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열전의 내용을 대강이나마 이해를 해야만이 이 작품을 무난히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사라는 인물은 기원전 208년에 죽은 인물인데 출생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본디 이 사람은 초나라 사람인데 지시왕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고 군현제를 실시했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에 가장 참 어떻게 보면 위대한 어떤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을 확립하였고 또 그 분서갱유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시행한 거이죠. 분서갱유라. 책을 불사르고 유자들을 전부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가장 못된 짓을 했다는 그런 비난을 할 때의 참 사자성어 정도로 이렇게 알려진 문자지요. 그래 분서갱유를 행해서 사상 통일을 꾀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문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소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사의 체를 소정이라 그러죠. 이렇듯 중국 역사상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그런 당사자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물론 긍정적인 점을 보면은 뭐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권모술수를 또 자행을 하고
많은 사람을 또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뭐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자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군현제를 실시해가지고 중앙 집권제를 확립을 하고 또 문자 통일을 하고 뭐 이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반면에 그 진시황이 죽은 뒤에는 그 조고라는 인물의 그 말에 따라 가지고 진시황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허위 조서를 꾸며 가지고 어진 태자인 그 부소라는 사람을 자살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고는 이제 아주 참 나약하고 용렬하여서 말을 잘 들을 만한 그런 이제 그 진시황의 둘째 아들 호해라는 인물을 천자로 옹립을 해서 앉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뒤에 또 폭정에 그러니까 그 진나라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반기를 들고 참 일어나서 그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은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것은 승상재상으로 있는 이사가 뭔가 어떤 정치를 잘못한 그런 결과 아니냐, 이런 비난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사가 이 호해, 그래 진이시라 그러죠. 그래서 상소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강력한 그 독책, 그러니까 감독하고 문제하고 다그치고 하는 그 정책을 쓰시오. 근데 백성들을 강력하게 진압을 하는 정치를 쓰면 백성들이 꼼짝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건의를 해가지고 이시가 그 말을 채택을 해서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더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조고의 그 질투를 받아서 반역을 꾀한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이사가 그 반역을 꾀한다. 이렇게 참 허위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함양 저작거리에서 허리가 잘리는 참요, 요참이라 그랬죠. 허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고 또 그에 딸린 자기 삼족 일가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이 이사가 젊은 시절에 어떤 그 있었던 그런 고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겠는데, 지방고으로 작은 관리를 지낼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가 어느 날 말이죠. 하루는 변석간에 있는 쥐가 더러운 그 오물을 먹으면서 사람이나 개가 옆으로 지나가거나 나타나면은 겁이 나가지고 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개가 또 지나가 버리면 또 이제 나와서 이제 오물을 먹고, 이제 그런 것을 이사가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뒤에 곡물이 잔뜩 쌓여 있는 그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창고 그 속에 사는 쥐는 아주 비바람을 다 가려주는 큰 지붕 밑에서 참 거기에 쌓인 곡물들을 실컷 먹으면서도 그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개들이나 그런 그것들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한탄하기를, 야, 사람이 찰되고 못되는 것은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쥐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다. 말하자면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문제는 자기 자신이 처하게 어디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행동에 옮겼지요. 그 성악설을 주장한 순재라는 인물, 순경이라 하지요. 순경을 찾아가서 그 제왕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서 나중에 참 진나라로 들어가지고 진시황을 섬기게 됐지요. 처음에는 진시황이 이제 나중에 진시황이 됐지만은 그 진나라 왕, 그 당시에는 그 영정이라 그러죠. 이 사람을 섬겨서 말하자면은 천하 통일을 하게 되었는데, 진시황을 섬기는 기간이 약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부귀 영화를 한껏 누렸고요. 그러다가 참 나중에
조고의 그 무고에 의해서 극악 죄인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죽을 임시에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기 위해서 나올 때 그 우리 속에 이제 갇혀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마침 자기 아들 두 아들하고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을 돌아보면서 이삭 한 말이, 내가 너희들과 다시 사냥개를 몰고 저 상체